죄송하지만 가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요? 재산 노린 거 다 알아요. 당장 꺼지세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쏟아지는 겨울비 속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속다니 회장님 불쌍하게도. 그때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는 한 사람. 여사님 이걸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열지 마세요. 모두가 지켜보는 곳에서 열어주세요. 그때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손바닥만 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다면 그 누구도 쉽게 말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자를 연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고 하객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철 첫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서는 소리, 어묵 국물 끓는 냄새,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기가 골목 사이로 퍼져나갔죠. 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시장 안은 벌써부터 후끈한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미정은 반찬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를 천천히 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손끝이 시린 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열흘 전 남편 도연이 세상을 떠난 뒤로 미정의 가슴 속에는 깊은 빈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김장김치 맛이 아주 끝내주네요. 병원에서 맛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에서 톡 쏘는 냄새가 올라왔죠. 미정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우리 도연 씨가 좋아하시던 그 맛이에요. 미정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죠.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내일 모레였으니까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정 씨, 벌써 나왔어요? 문 앞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 보낸 단골 손님이었죠. 할머니는 미정의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정 씨, 요즘 얼굴이 더 야위었네. 장례식 준비하느라 고단했지? 예, 할머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손 꼭 잡고 가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미정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네. 그래도 도연 씨가 늘 말했지.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고등 어조림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아 포장했죠. 할머니가 돈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힘내요. 도연 씨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가게를 나서자 미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장 안은 점점 더 북적이기 시작했지만 미정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가게 밖을 바라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 2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정의 가게를 힐끗 쳐다보더니
서로 무언가 속삭였죠.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죠. 도연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집 앞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 미정은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정 언니. 그때 시장 안쪽에서 최은정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미정과 함께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죠. 언니, 내일 장례식이지?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아니야, 은정아. 다 준비됐어. 그냥 와줘. 그걸로 충분해. 은정은 미정의 손을 꼭 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먹고 다니지. 걱정 마. 미정은 손을 빼내며 다시 반찬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도연과 함께 보낸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미정은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6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게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도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고 그 인연이 이어져 두 사람은 재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미정과 도연은 서로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은 뒤늦게 사업에 성공했고 미정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반찬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미정에게는 집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도연 씨, 내일 장례식에서 봐요. 편히 쉬세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고 미정의 마음도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도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옷장에 걸린 정장,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 모든 것이 도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미정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하는구나.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박도현 회장의 장례식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만든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안쪽에는 도연의 영정 사진이 검은 리본과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아들 박윤성이었죠. 윤성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미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윤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윤성 씨, 저는 도연 씨의 아내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내라고요? 윤성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미정과 윤성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은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죠.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인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성은 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것도 다 속임수였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속임수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윤성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거 아니었습니까?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 부인이 되더니 이제 유산까지 노리는 겁니까? 윤성 씨.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성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비. 윤성이 손짓을 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 2명이 다가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재혼한 부인이라던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역시 돈 때문인가 봐. 아이고, 요즘 세상에 저런 일도 있네. 미정은 주변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미정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선택한 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손 꼭 잡고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요. 증거 있어요? 윤성은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진짜 아내라는 증거 있습니까? 혼인신고서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경비들이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경비들은 미정을 장례식장 밖으로 밀어냈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미정은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미정은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 여사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이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미정에게 다가왔죠. 저는 김서진입니다. 도연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아, 서진 씨. 미정은 서진을 기억했습니다. 도연이 입원했을 때 병원에 몇 번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도연은 서진을 매우 신뢰했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서진은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상자는 묵직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미정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이게 뭐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열지 마세요. 때가 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부디 이 상자를 잘 간직해 주세요.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재빨리 장례식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꼭 안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정교한 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도연 씨, 이게 대체 뭔가요? 미정은 상자를 꼭 안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미정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고 눈발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연과의 마지막 이별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겨울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하늘에서 흩날리며 미정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미정아.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은정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장례식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은정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정은 미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언니, 윤성 씨가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도현 씨의 재산을 노렸다고 가짜 아내라고 했어요. 뭐라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은 장례식장 입구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냥 가자.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도연 씨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제가 정말 남편을 사랑했는데, 제가 정말 진심이었는데. 미정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눈발이 미정의 검은 상복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도연 씨를 아꼈는지 다 알아. 병원에 매일 찾아가서 손 꼭 잡고 있던 거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웃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몇몇 조문객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미정을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재혼 부인이래. 아이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문객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미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더 숙였고 은정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쳐다봐요?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은정이 소리쳤지만 조문객들은 코웃음만 치며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윤성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장례는 저희 가족이 주관하겠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조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래? 아까 쫓겨난 여자 때문인가 봐. 그러게. 회장님 장례식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미정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도현 씨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아니야, 미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은정은 미정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정의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에는 도연과 함께했던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연을 만났을 때 도연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도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미정의 따뜻함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말했죠. 재혼을 결심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도연에게 이미 성인 아들이 있다고,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도연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미정은 마음속으로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발만이 미정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조문을 했고 화환이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은정이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나무 상자만이 미정에게 남은 유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도연 씨 눈빛 봤잖아.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미정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손 안에 쥐어진 나무 상자는 묵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서진은 왜 때가 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게 될 거라고 했을까요? 미정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미정과 은정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외롭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과 은정은 눈 내리는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미정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미정을 외면하는 것만 같았죠. 미정아, 우리 따뜻한 데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을 따라 근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따뜻한 대추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오자 미정은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미정의 가슴 속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 서진 씨가 아직 열지 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게 될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 무엇을 남겼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자 안에 도연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 안으로 2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본 조문객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아니야?
아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맞아, 맞아. 박 회장님 재혼 부인이라던 사람. 두 여성은 미정을 힐끗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원래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사람이래. 그런데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래. 어머나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회장님 아들이 얼마나 화났겠어.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직접 쫓아냈잖아.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차가 흘러 넘칠 뻔했습니다. 은정이 얼른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두 여성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결혼도 제대로 안 했다던데? 혼인신고도 안 했대. 진짜? 그럼 완전히 사기 결혼이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회장님도 참 불쌍하시다. 마지막까지 속으시고.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고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여성은 깜짝 놀라며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찻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거리를 헤맬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한 여성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신고를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죠. 그건 도연 씨가 편찮으셔서. 변명은 그만하세요. 어차피 재산 노린 거 다 알아요. 두 여성은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찻집 안의 시선은 여전히 미정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은정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언니, 혼인신고를 못한 게 제 잘못인가요? 도연 씨가 병원에 계실 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미룬 거였어요. 나는 알아, 미정아. 내가 얼마나 도연 씨를 간호했는지 다 봤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으신가요? 저는 강남대학병원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도현 회장님의 병원비 정상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직 미납액이 5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언제 납부 가능하신지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 미정이 반찬가게에서 10년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미납액이요? 그건 제가 몰랐는데요. 회장님 명의로 입원하셨지만 보호자가 미정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정아? 병원비래요. 5천만 원을 내야 한대요. 뭐? 5천만 원? 은정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미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아,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 속 나무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진은 왜 아직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미정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것. 그것이 무엇이든 미정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작은 원룸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러 장의 신문과 전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새아내에게 속은 재벌 회장, 상속두고 갈등 폭발. 미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기사에는 미정이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다가 도현과 재혼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더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없는 가짜 결혼, 재산 노린 계략인가. 미정은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미정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미정은 신문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지만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사에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사업 실패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은 기사를 구겨 던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미정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씨, 나 회장입니다. 잠깐 나와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그러니까 시장으로 나와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량리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미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인의 사무실 앞에는 몇몇 쌍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상인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신문 한 부를 미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정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신문에까지 났는데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다른 상인들 눈치도 있고 손님들도 불편해할 테니까.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도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건 미정 씨 사정이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해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소문까지 나면 시장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정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몇몇 쌍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사람들은 말을 멈췄지만 미정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겉모습도 믿을 게 못 되네. 맞아.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속으로는 돈만 생각했던 거지. 회장님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문제로 싸운대잖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장례식장에서도 쫓겨나고 시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미정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미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 빨간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미정은 종이를 떼어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 시장에서의 퇴출, 그리고 이제는 살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미정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무 상자가 손에 닿았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도연 씨, 저 정말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 살았나요? 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자의 묵직한 무게가 미정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것. 그것만이 미정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복도를 채워갔고 미정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미정은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미정아, 지금 어디야? 신문 봤어. 걱정돼서 미치겠네. 집이에요, 언니. 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이 미정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정의 삶이 지금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미정을 발견한 은정은 달려와 미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신문 기사 봤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정은 은정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미정을 일으켜 세워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원룸 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은정은 불을 켜고 난방을 올렸습니다. 미정아, 일단 앉아.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 은정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동안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서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은정이 따뜻한 물을 들고 와서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에게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받은 것,
병원비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너무 힘들었겠다. 혼자 이 모든 걸 견디느라. 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도현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은정은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저 상자 말이야. 네, 언니. 열어봐. 두렵더라도 열어봐야 끝이 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이 아직 열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가 때가 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미정아,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도현 씨가 남긴 마지막 거라며. 그 안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은정의 말에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진지했고 미정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는 묵직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고 미정은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검은색 가죽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머니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물건 하나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먼저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물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억 저장 장치였습니다. 미정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연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도연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도 함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이 건넨 따뜻한 밥 한 끼가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도현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져 있던 도현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괜찮냐고 물었던 그날. 윤성이가 당신을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윤성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탓입니다. 사업에만 집중하느라 아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기억장치 안에는 내 육성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우리의 혼인신고서입니다. 미정아,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내가 입원하기 직전 서진에게 부탁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혼인신고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과 미정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요, 언니. 도현 씨가 신고를 해뒀어요. 은정도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회사는 당신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은 미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아, 도연 씨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언니, 저는 도연 씨를 의심했어요. 윤성 씨 말을 듣고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도연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미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게 몰아세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미정은 기억 장치를 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치를 연결하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도연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미정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미정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씨, 저도 감사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은정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사랑을 확인한 미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검은색 상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정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죠. 미정은 가방에 기억장치와 혼인신고서를 넣었습니다. 도현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진짜 부부였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은정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새 미정 곁을 지킨 은정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여전히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이 입구로 다가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또 왔네. 쫓겨났는데 뻔뻔하게 또 오다니.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네. 미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와 같은 경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들이 미정을 막으려 하자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윤성 씨에게 한미정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전할 말이 있다고요.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말했잖습니까?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윤성 씨, 저는 도연 씨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윤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혼인신고 확인서를 본 윤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도연 씨가 입원하기 직전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은 서류를 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라고요? 윤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조문객들이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사진 속 도연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드릴게요. 윤성이 직원에게 지시해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 벽에 하얀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미정는 기억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 한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살아갈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미정을 만났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미정은 쓰러진 저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정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재혼을 했고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성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거겠지. 아들아, 기억하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우리를 살린 사람은 미정이었다.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을 때 미정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내게 주었다. 윤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미정이 매일 도시락을 싸줬다. 내가 아플 때 미정이 밤새 병원에서 내 곁을 지켰다. 하지만 너는 미정을 새어머니라고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았지. 내가 미정에게 미안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윤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에게 상속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정은 내 아내이고 우리 가족을 지킨 사람입니다. 윤성아, 미정을 받아들여라. 미정을 사랑해라. 내가 미정을 사랑했던 것처럼. 도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윤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윤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성 씨, 일어나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미정는 천천히 윤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윤성 씨,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도연 씨가 원하신 것은 우리가 화해하는 거였어요. 윤성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량리 시장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골목 사이로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미정의 반찬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새벽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가게 안을 정돈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 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도 반찬 맛이 좋겠네. 고등어 조림 좀 주세요. 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미정은 능숙하게 반찬을 담아 포장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동안 우리가 참 미안했어요. 신문 기사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할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미정 씨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나서자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도 미정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미정 앞에 섰습니다. 미정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으니.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평생을 함께 일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 회장은 미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회장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저도 여기가 좋아요. 이 시장이 제 집이니까요.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은 미정을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미정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은정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아, 얼굴에 생기가 도네. 많이 좋아졌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한 사람이야. 도연 씨도 그렇게 말했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은정이 김치를 한 통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성 씨는 요즘 어때? 가끔 연락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가게 입구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윤성이었습니다. 윤성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성은 미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윤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성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성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가게,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윤성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윤성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니까요. 윤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미정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모두 어머니 것입니다. 회사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요. 윤성 씨, 회사는 윤성 씨가 운영하세요.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윤성 씨, 저는 진심이에요. 윤성 씨가 회사를 잘 키우면
그게 도연 씨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정직하게 사세요. 도연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윤성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윤성 씨,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으로 남는 거니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성이 돌아간 뒤 미정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이겼어요. 사랑이 이긴 거예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은정이 미정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도연 씨도 그걸 원하실 거야. 네, 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미정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미정의 가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었다. 도연과 함께한 10년 힘들었던 지난 석 달, 그리고 다시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미정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미정은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하루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미정의 뒷모습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미정과 도연의 사랑은 진실로 증명되었고 그 사랑은 미정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청량리 시장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내일도 미정은 가게 문을 열 것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연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정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